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엔지니어 드라이터 오디세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 채널이 구독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원에 더 보답할 수 있도록 멋진 영상과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번 3,000 구독자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제 Q&A죠. 요즘 친구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몰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로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점들 많이 달아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메일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 그분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하자라면, 이제 초등학교 아드님을 두신 분이신데, 이 아드님이 테슬라 이제 굉장한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테슬라의 미션을 이렇게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열성 팬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테슬라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과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유학을 가야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대답을, 제가 이제 테슬라에 어떻게 조인하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테슬라 들어왔었을 때 느꼈던 그런 사내 느낌, 그런 거를 이제 전달해 드리면,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 석사를 이제 마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학사 석사를 하였고, 그리고 석사 끝난 다음에 두산이라는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산에서는 제가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일을 하였고요. 그 당시 이제 미국 티어 4 인터림 규제에 맞추기 위한 디젤 엔진 개발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이랑 같이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그 기회가 이제 어떻게 잘 풀려서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미국 회사로부터 이제 잡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에서 한 3년 정도 다녔었는데요. 그러고서는 이제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이제 인터텍 이런 이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꽤 오래 일했어요. 한 10년 이상 일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엔진 매니팩처들이랑 다양한 대륙에 있는 엔지니어랑 같이 교류를 하며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파워트레인을 이제 시험을 했고, 그리고 또 에미션 개발을 도와주었으며, 또 EPA 인증 같은 업무들을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처음 왔었을 때 많이 힘든 점도 뭐 물론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제가 20대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외국 생활 경험도 없고, 외국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그런 문화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서는, 또 텍사스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씨가 따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 좋게도 굉장히 이제 소프트 랜딩 하면서 미국 생활에 이제 굉장히 잘 정착을 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내연기관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황금기를 지나 이제 쇠퇴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업종 변경을 위해서 요번에 이제 테슬라를 좀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텍사스에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아마 그쪽에 뭔가 잡 오프닝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리크루터한테 이제 연락을 받은 포지션은 오스틴이 아니고 여기 팔로알토에 있는 이제 모델링 팀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팀, 그 당시 그때 제 매니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 모델링 팀에서 이제 모델링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에 대한 그런 경력, 제가 이제 자동차 레이스를 했던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실 지금 이제 공지가 올라간 건 아닌데 지금 모델링 팀에서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잡 디스크립션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멋진 내용이었어요. 모델 데이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그 테스트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배터리 팩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유닛, 그런 컴포넌트 레벨에서 이제 시험을 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클 레벨에서의 그런 평가까지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 테스트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프로토타입 차가 있으면은 그 차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시험해보는 일. 그래서 그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슈퍼차지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트랙에서 자동차를 이제 직접 운전해서 그런 우리가 예상했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검증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정말 꿈의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이었고, 저 역시 무척이나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사실 빅테크를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꼭 유학을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게 아니지만 여기 빅테크에서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곳, 특히 이제 빅테크라는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그럼 학력을 보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학력이라는 게 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느 대학 출신인지 그런 거 이제 보잖아요. 미국도 그런 걸 봅니다. 보는 게 정말 이제 가장 이제 탑 티어 학교들은 이제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MIT라든지 스탠포드 아니면 이제 하버드 뭐 이런 출신들은 확실히 이제 큰 이제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학교 이름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 정말 이제 탑 아이비 리그라든지 아니면 탑 티어 학교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출신 학교가 화려하지가 않은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본인 자체가 캔디데이트 자체가 훌륭한 엔지니어면은 제 생각에는 뭐 그거가 감점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학력이라는 게 최종 학력 기준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학부가 어디 나왔냐 이거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이제 예를 들어서 박사라든지 석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했던 그런 연구 과제를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학교의 그런 네임밸류보다는 본인이 했던 연구가 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미국 유학이 필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어떠한 인재들을 뽑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제 생각에는 물론 포지션마다 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엔지니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력도 보긴 보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경력이 필요한 포지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하게 될 일들이 사실은 기존에 안 해봤던 일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원하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하게 이제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전혀 다른 돌발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툴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지,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인터뷰랑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특별한 경력, 그런 것들이 아마도 크게 가산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경주를 이제 꽤 오래 했던 그런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일하다 미국으로 오고 그런 경력 추가로, 이제 제가 비록 미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한번 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이제 가르쳤던 경험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 등이 또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아마 제가 테슬라에 조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기업이 이 빅테크에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빅테크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에 오게 되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 테슬라에 왔었을 때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젊은 거예요. 다들 한 20대 중후반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턴 분들이셨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 사내 문화 자체가 좀 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10년 일하셨는데도 아직 한 3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여기 이제 댓글의 질문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신 질문 중에 테슬라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자부심을 느끼며 다니시나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마다 약간 그 다니는 사람들 분위기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이제 딱 부러지고 깔끔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 뭐 예를 들면 심지어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마누라한테도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입이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 있고 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농담을 하는 얘기들이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야망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루고 그 약간 좀 호전적인 느낌? 그렇게 이제 뭔가 골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푸시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닥달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캐릭터가 있는 느낌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메타라고 하면은 메타 엔지니어들은 약간 느낌이 좀 굉장히 흔들리는 느낌. 뭔가 친구들도 굉장히 쉽게 잘 만드는 느낌이고 뭔가 그렇게 파티 같은 것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고 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데 이제 약간 좀 레이백하는 느낌, 느긋한 성격,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은 더 이상 아닌데 뭐 아주 이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농담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농담들 할 때 그럼 테슬라는 어떤 거 같냐? 그럼 다들 테슬라 정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러면 테슬라가 저희 빅텍에서도 사실 이제 유명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컴펀세이션 보상이 적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제 연봉이 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업무 강도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한 편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이에 있는 분들 보고 이제 테슬라 다닌다고 하면은 이러면서 약간 좀 괜찮으세요? 뭐 힘드시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동정을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얘기는 이제 테슬라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컴pensation도 이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뭐 업무 강도도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 그럼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미션 드리븐인 것 같다. 이제 말 그대로 그 미션에 이제 심취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전기차의 그런 업계에 거의 가장 이제 새로운 거를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는 자부심이 저는 분명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테슬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인재가 오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런 좋은 미션이 있는 회사는 인재가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도 스타트업 할 때 이제 대표들이 가장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죠. 미션을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 오고 싶은지 아닌지가 이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꼭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모든 분한테 해당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저는 다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기회,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사이버캡, 그러니까 로보택시 사내에서 뭐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뭐 경험이 어떠셨나요?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 때 그 영상이랑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또 오셔가지고서는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쭉 보시면은 그거 외에도 이제 FSD 제가 촬영한 FSD 영상이라든지 또 그런 FSD 영상 같은 거 참조하시면은 로보택시 어떤 느낌인지 아마 감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로보택시. 이 로보택시 모형인데 이 로보택시 프로덕트에 대해서 약간 좀 되게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엔드투엔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프로덕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챗GPT라든지 이런 거 다 사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고하게 아예 툴이 전부 다 제공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사기만 하면은 이제 자기 차를 이제 택시로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들 사고 싶어하는 거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사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자산 자체가 이제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런 매력에 이제 느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AI 기술이랑 자동차, 모빌리티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 로보택시라는 게 굉장히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나오면 무조건 살 겁니다. 무조건 살 거고 정말 이제 센세이셔널한 프로덕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안 사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프로덕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로보테스가 이제 열어줄 그런 멋진 미래 같은 것들이 그래서 로보택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업데이트 어떻게 돼가는지 팔로우 하시면서 제 채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남기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말 있었지? 또 질문 중에 이제 하드웨어 팀이랑 이제 소프트웨어 팀들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런 거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다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활발하게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제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 사이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고 그 모델링 팀에서 그런 이제 하드웨어에서 데이터 같은 거를 해서 소프트웨어로 넘겨줄 수 있게 이렇게 어느 정도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 브릿지를 하는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그런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역할도 할 수 있는 팀이고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가 버티컬하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이제 뭐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어느 쪽으로 뭐갈 만한 회사가 있나요? 이런 거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빅테크 여기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런 생태계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커버린 이제 궤도 위에 올라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다 이제 컴pensation을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사실 그렇게 이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이라고 이제 예를 해볼게요. 애플에 지금 입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 같은 것도 받겠죠. 근데 이제 애플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사실 뭐 2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애플로 이제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애플 주가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갈 포텐셜은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대신 좀 안정적일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런 커리어를 잘 쌓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회사를 옮기려고 할 때 더 좋은 회사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중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전 회사라든지 그런 데로 이제 가게 된다면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만 하게 되면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제 가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또 다음 또 큰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더 이제 크는 기회가 있는 회사를 잘 찾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컴pensation의 일부를 주식으로 주는 거에 대한 장점인 것 같아요. 막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또 한번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회사로 가서 한번 또 큰 도전을 해보는 아니면 이제 커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지고서는 자기가 더 이제 그런 경력을 가지고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실리콘밸리에만 있는 좀 특이한 문화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에만 있는 좀 특이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직원 할인이 있나요? 그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차값 할인 같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전 직원들한테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FSD는 이제 무료로 이제 무상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대신 차량 가격 같은 할인은 이제 딱히 없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을 위한 이제 리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리스 같은 걸 할 때 일반 리스보다 조금 저렴하게 제 생각엔 아마 이자 비용 정도를 이제 회사에서 내주는 것 같은데 한 그 정도에서 좀 저렴하게 차를 이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 베네핏 중에 좀 특이하다라고 할 만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그 기본적인 의료보험이 이제 0원입니다.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실 흔치 않은 그런 베네핏이고 미국 기준으로는 의료보험에서 내는 돈이 없다. 물론 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껴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내야 하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 의료보험만 선택을 하면은 자기 포켓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 이게 직원들이 너무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빅테크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직원들 나이대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자체가 아마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이제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테슬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저는 이거 진짜 맥시멈 스크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딱 터지면은 동시에 모두가 달라들어서 초단시간 안에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이제 딱 문제를 던져주면은 그거를 말 그대로 팀원이 다 달라붙어요. 다 달라붙어서 파파파파박 해가지고서는 순식간에 이제 일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루 안에 끝내고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느 회사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라 또 이런 방법이 또 먹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이버 트럭 운전 재미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채널에서 사이버 트럭의 그런 활용 방법이라든지 운전의 재미를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좀 시작한 면이 큰데 사실 지금 그런 영상을 전혀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캠핑 떠나는 영상도 이제 만들겠다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에 이제 캠핑 한번 가서 이제 한번 멋진 영상 한번 만들어서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재밌는 운전 재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촬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꼭 그 영상으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내 식당 메뉴 맛이 어떤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꽤 규모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아직 이제 좀 메인 캠퍼스가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캠퍼스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플렉스 이런 게 이제 있는데 메타는 이제 메타가 이제 크게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중앙 캠퍼스가 있고 다른 사무실들도 이렇게 좀 뻗어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에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 디어크릭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제 카페테리아를 이제 쭉 레노베이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는 세션이 한 5개 정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보통 한 세금 포함해서 한 16불, 17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맛이나 메뉴 같은 거 이제 계속 바뀌어요. 이제 코리안 메뉴가 있었을 때도 있고 뭐 멕시칸 메뉴도 있고 뭐 이탈리안, 미국 메뉴 그런 거 계속 이것저것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16불씩 이렇게 내면서 점심을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실은 좀 싸우는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음식을 직접 싸서 가고요. 사내 식당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좀 가격이 좀 세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사내 복지가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었죠. 옛날에 뭐 메타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었던 시절에 뭐 대단했다라고 들었어요. 뭐 사내에서 뭐 요리 같은 게 이제 다 공짜였는데 뭐 랍스터부터 뭐 스테이크 뭐 어마어마한 요리들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일도 많이 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퇴근해서 요리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써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저녁에 이제 들고 가라고 이렇게 음식을 미리 싸놓는데요. 그럼 이제 퇴근할 때 그거 그냥 싹 들고 가서 아이랑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까지 준비를 해줬더라고. 심지어는 그 외에도 그런 심부름을 이제 좀 전담해주는 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런 자기가 가야 할 일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팀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그 런더리 서비스 같은 것도 유명하죠. 이제 빨래 같은 걸 이제 집 바깥에 내놓으면은 그걸 이제 팀에서 이제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싹 다 해서 옷을 쫙 개켜가지고 다시 두는 그런 이제 서비스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전체가 이런 사내복지 그런 것들이 좀 옛날보다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장서는 역할이 약간 좀 테슬라가 있다?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멋진 그런 복지를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얘기로만 들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테슬라 2025년 목표가 뭔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 채널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소속이 된 기관이나 조직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대신 이제 테슬라가 매년 임팩트 리포트라는 걸 이제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두가 볼 수 있게 이제 퍼블릭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이제 걸어왔 내용부터 작년에 어떤 일들을 했다, 보통 그런 내용이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보통 한 3, 4월 달 그때 나오는 것 같은데 2025년 아마 임팩트 리포트 나오면은 그때 한번 또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테슬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또 2024년 임팩트 리포트도 지금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제 풀 버전이 있고 좀 간략한 버전이 있고,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이걸로 이제 제 3,000 구독자 기념 세션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제 채널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됐죠? 개월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3,000 구독자까지 빠른 시간 안에 늘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의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멋진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댓글과 여기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창에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봐요. 안녕.